조선왕 조실록의 금기, 하늘이 기록한 것. 실록 속 지워지지 않은 문장들 속엔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09년 7월 14일 밤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서 광해군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늘에 떠있던 그것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승정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의 크기가 궁중에 메어놓은 솥과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내며 떠다녔다. 왕이 직접 봤습니다. 신하들이 함께 그 광경을 보았고 백성들이 무릎 꿇고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수백 번 기록되어 있었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모든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했죠. 왜일까요? 일부 1609년 여름 도성 위에 떠있던 쇠소. 광해군 즉위 1년차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7월 14일 저녁 광해군은 신하들과 야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하, 하늘을 보십시오. 한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광해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하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정원일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천상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솥과 같았다. 빛이 번쩍이며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움직였다. 유성이 아니다. 번개도 아니다. 별의 궤도도 아니다. 두 번째, 빛이 번쩍였다. 불꽃이 아니다. 은은한 빛이 아니라 반사광처럼 번쩍였다. 셋째, 솥과 같았다. 둥글다. 쇠처럼 보인다. 명확한 형태가 있다. 이건 천문현상이 아닙니다. 조선의 천문관측기관의 관상감은 즉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별의 운행과 무관합니다.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궤도를 벗어났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수백 년간 관측해왔습니다. 별의 움직임, 행성의 위치, 해성의 출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죠. 광해군은 물었습니다. 이것이 흉조인가?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 도성 안팎에서 수천 명이 목격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 밖 백성들이 놀라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엎드렸다. 한 노인의 증언이 비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한가운데 떠서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빠르게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물체가 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현대 UFO 목격 사례의 특징들은 첫째, 원반형 또는 타원형 형태. 둘째, 금속성 광택. 셋째, 불규칙한 이동 경로. 넷째, 소리 동반 윙윙거림, 쇠 긁는 소리. 다섯 번째, 집단 목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609년 기록을 보면 1. 손 모양 원형. 2. 쇠처럼 빛남. 3. 천천히 움직이다 갑자기 사라짐. 4. 쇠 긁는 소리. 5. 왕부터 백성까지 수천 명 목격으로 현대 UFO 목격담과 과거 기록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부 1668년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현종 9년 가을 광해군 사건으로부터 59년 후 1668년 9월 23일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밤중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으나 번개는 없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다. 천둥인가요? 아닙니다. 천둥이 아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구름이 없었습니다. 실록은 명확히 적습니다. 하늘은 맑았다. 둘째, 번개가 없었습니다. 천둥은 번개의 소리입니다. 번개 없는 천둥은 없습니다.
셋째,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천둥은 한 번 울리고 멎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소리는 한 시즌,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목격자의 구체적 증언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양 북촌에 살던 한 선비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 3경, 약 자정즈음에 하늘에서 쇠를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소리는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사라졌다. 주목해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정지된 현상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이동했습니다. 현종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고인가?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침전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리만이 허공에서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음속 돌파 손익붐이었죠.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목격됩니다. 놀라운 건 이 소리가 한양만이 아니라 경기 전역에서 들렸다는 점입니다. 수원에서 들렸다. 개성에서 들렸다. 인천에서 들렸다. 강화도에서 들렸다. 반경 100km 이상. 이건 국지적 현상이 아닙니다. 광역 현상입니다. 3부 1707년 편대 비행한 불빛들. 숙종 33년 봄 1707년 3월 11일 밤이었습니다. 한양 하늘에서 가장 극적인 목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밤중에 하늘에 붉은 불빛 수십 개가 나타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불빛들은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다가 수십 개로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남산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밤 2경, 약 오후 9에서 11시에 하늘의 남쪽에서 붉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곧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불빛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북쪽으로 이동했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나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1시경, 약 30분 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군인들의 보고서이고 훈련받은 관찰자들이었죠. 그들이 본 것은 1. 집단 출현 2. 일정한 간격 유지, 편대 비행 3. 방향 변경 4. 동시 소멸. 이건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성우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성우는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서로 간격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1707년의 불빛들은 수평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서로 간격을 조절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성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밖 백성들이 모두 하늘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왜 절했을까요? 유성우를 보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숙종은 이 보고를 받고 관상감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관상감 제조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도 알지 못하옵니다. 천문도에 없는 현상이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하였다. 사부 조선이 사용한 단어들. 천변이라는 말.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천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변은 곧 하늘의 변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이상 현상이었죠. 실록 속에 기록된 표현들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천변 관련 기록이 1247건 나옵니다. 그중 UFO와 유사한 기록은 약 300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괴익, 괴상하고 이상하다. 기익, 기묘하고 다르다. 망명, 이름 붙일 수 없다. 설명 불가. 불가측, 측량할 수 없다. 이 모든 표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른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변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천변은 왕권의 불안정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이 이상하면 왕에게 문제가 있다 또는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천변이 나타나면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 지냄, 죄수를 사면함, 세금을 감면함, 정책을 바꿈으로 하늘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지우지 않았죠. 조선의 사관들은 본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의무였으니까요. 춘추필법,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5부. 신라는 더 직접적으로 썼다. 조선보다 700년 앞선 신라시대 삼국유사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수레, 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구름을 가르고 내려온 신성한 존재. 이건 신화일까요? 아니면 목격담일까요? 신라에서는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설화 이야기가 있죠.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호랑이 바위에 올랐는데 갑자기 그 바위가 떠올라 일본으로 갔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신화. 하지만 원문을 보면 큰 빛이 바다를 비추고 바위가 움직여 하늘로 떠올랐다. 신화치고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빛이 있었다. 바위가 움직였다. 하늘로 떠올랐다.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목격 보고서처럼 들립니다. 신라 4대 왕 석탈의 왕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그의 등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배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에 닿았다. 배 안에서 빛이 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배. 고대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UFO를 하늘의 배로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저 신화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6부. 동아시아 전체가 봤다. 1609년 같은 해 일본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쇠손 목격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가 나타나 산 위에 머물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8년에는 중국에서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의 소리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 중국 청나라 기록에도 나옵니다. 밤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1707년에는 편대 비행 목격으로 조선에서 붉은 불빛 무리 목격 사건이 일어난 같은 달 일본 교토에서도 목격됩니다. 하늘에 여러 개의 불빛이 줄지어 이동했다. 각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동시다발 목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해성, 기록이 다름, 유성우, 설명 불일치, 번개, 날씨 기록 없음. 만약 이게 UFO라면 동아시아 전역 출현, 같은 시기 집중 목격, 유사한 형태 묘사.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일까요? 7부. 왜 우리는 배우지 못했는가? 1690년대 숙종실록을 편찬하던 사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도 되는가?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 조정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지 않았다. 기록은 남기되 알리지는 말자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과서에 이렇게 쓴다면 1609년 한양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다. 다음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UFO예요? 외계인이에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역사와 미스터리는 여전히 학계의 딜레마입니다. 기록은 사실입니다. 실록에 있으니깐요. 하지만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설명 없는 사실은 미스터리가 됩니다. 미스터리는 학계 관점에서는 역사가 아닙니다. 결론은 침묵입니다. 하늘은 아직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경복궁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등
우리는 하늘을 당연하게 봅니다. 하지만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자신들의 운명을 뒤흔든다고 믿었습니다. 그 두려움, 그 경외, 그리고 이걸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모든 감정이 실록 한 줄 한 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 속 숨은 진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말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적는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1609년의 쇠솥, 1668년의 소리, 1707년의 불빛무리, 모두 실록에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당신이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한다면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400년 전 광해군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그날 밤 하늘에 떠 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